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박수현의 멘토링 개론, 우리 밴드의 자신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를 접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죠. 고르는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 중심지가 있네요. 얘는 점포, 상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돼요. 배우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 된다. 이상한 문장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O예요. 그러면 기억이 없는 것을 보기 중에서 찾아서 지우죠. 2번과 5번이 기억이 없네요. 그래서 지웠죠. 그 다음 니은,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 그 범위까지만 이때 재화 서비스가 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에서 1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분수의 크기를 분모 분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1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0이 되는 지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지 1이 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이 X가 된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것들을 다 지우면 되겠네요. 그럼 1번 지워주고 3번도 또 지워지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억을 몰랐습니다. 옳은 문장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니은이 정확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지금 니은이 들어있는 애들을 다 지워버리면 다 지워지네요. 그래서 1, 2, 3, 4가 1, 2, 3, 5가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은만 안 와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 디귿, 최소의 고치는 점포, 상가,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가 되더라. 매출액 규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리을,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정상적인 이유는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누리는 거였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는 만큼의 경계까지의 거리 절대로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은 지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했죠.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의 반비례가 아니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커지죠.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왜 지구와 사과가 서로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사과에 안 떨어지고 사과가 지구에 떨어졌다? 지구가 훨씬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셌던 거죠. 그래서 크게는 비례인데 반비례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X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인력이 미치는 힘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번 지문 자체가 정말 클래식하게 계속해서 문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배번은 비비읍, 최소 비용 이론이었어요. 그때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뽑아놓고 노동비 전략 부분이 있다면, 절감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옮겼을 때 절감되는 노동비와 증가되는 수송비를 비교해서 절감되는 노동비가 더 크다면 이동한다. 그 개념이었잖아요. 그 다음 어떤 지점에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까지 고려해서 옮길지 말지를 고려한다였어요. 그때 운송비가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수송비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노동비는 인건비였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이 둘은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는데 직접 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번 5, 3번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기억나시죠? 큰 도시 무조건 작은 도시로 나눠버린다. 큰 도시의 크기를. 그럼 나오는 수치는 4, 9, 16, 25, 36.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곱근 안에 무언가의 제곱이 나오면 상호간에 벗겨져서 그 숫자만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니까
2, 3, 4, 5, 6이 끄집어내지는데 그것으로 바로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0일만 친구 기억나시죠? 1만을 더한다. 1을. 그래서 3, 4, 5, 6, 7로 나눠줘 버리면 그때 나온 수치로 나눠줘 버리면 분기점으로부터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가 나왔다라는 게 기억이 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분기점 이론이었죠. 분기점 이론. 그래서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오네요. 4번. 허프는 확률 모델이죠. 히읗히읗.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확률은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분모였죠.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정 점포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면적이 큰 곳에서 쇼핑하면 만족도 커지죠. 그래서 갈 확률이 높아지더라 옵니다. 5번.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는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였죠. 중차원 중심지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의 동네에 있는 수산물 코너, 정육 코너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그래서 개념 잡아주시고 대형 할인점, 대형마트 똑같은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그 개념이 뭔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저차원 중심지는 슈퍼마켓, 편의점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를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규모와 편의점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편의점의 경우에 저차원 중심지는 도달 범위가 작을 것이고 이마트의 경우에는 좀 더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5, 답은 2번에 1번입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2번에 1번을 보자마자 2, 3, 4, 5번은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3번. A도시,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랍니다. 그리고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을 가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각각의 도시, 각각의 상점에서의 유인력, 인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A도시의 유인력을 뽑아볼까요? 분수죠. 그때 크기를 찾아서 분자로 올리면 되죠. A도시의 인구수 40만을 분자로 올립니다. A도시까지의 거리 10km를 분모로 내립니다. 그때 10으로 바로 나누면 안 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40만 나누기 100이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 전자계산기로 눌러보면 4000이 나오죠. 그 다음 B도시의 유인력은 역시 짝대기 짝 긋고 B도시의 인구 10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B도시의 거리 5 들어가네요. 5의 제곱이죠. 그럼 5의 제곱은 25. 10만을 25로 나누면 4000이 나오네요. 고로 두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의 비교는 4000 대 4000이니까 1대 1이죠. 고로 A도시의 유인력은 A, B 둘 합친 2에서 1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죠. 1대 1이면 50%니까 50%? 50%가 되겠네요. 전체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니까 C도시는 5만 명이니까 5만 명의 20%, 지금 50%면 몇만 명이죠? 2만 5천 명.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되겠네요. 이 수치들이 달라져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